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을 연결해서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스티브 강 회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상원의 탄핵 심판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 간의 분열이 더욱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에서는요, 네. Civil War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히 이제 공화당 내에 내분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일단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 두 리더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미치 맥커널, 이제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남아 있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해왔지만 이제 지난 12월 선거인단 확정 작업 이후 이제 두 분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커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지도부에서 가장 먼저 이제 바이든 그 당시 후보죠. 당선을 인정을 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월 6일 반란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인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에게 의회 난입 사태에 이제 실질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서 두 사이가 이제 틀어졌고, 최근에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고문에서 이제 맥커널 이제 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의 이제 사이가 더욱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를 이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성명서를 통해서 네. 이제 미치 맥커널은 음침하고 뚱하고 웃지 않은 정치꾼이다라고 비난을 강력하게 또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쪽의 대표는 이제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새로운 공화당을 이제 다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또 한 명의 이제 공화당의 리더가 남아있죠. 케빈 맥카티. 네, 공화당 연방하원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좀 다른 그 포지션을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맥카티 대표는 1월 6일 반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인정을 했지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그 세력이 워낙 이제 힘이 세다 보니까 180도로 돌아서면서 뭐 플로리다까지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화해도 하고 이제 다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기득권층은 좀 새로운 이제 예전에 레건 대통령이 있던 그런 공화당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해서 내분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복하겠다, 뭐 이렇게 경고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뒤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이제 탄핵 심판에서 많은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분들이 뭐 이번이 마지막 텀이건 아니면 은퇴 선언을 하던 아니면 난 더 이상 공화당과 이제 일을 하기 싫다라고 선언한 의원들이 많았지만 또 일부는 계속해서 이제 라이징 스타나 공화당 내에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퍼니시하기를 위해서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이런 의원들을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중간 선거 또는 이제 4년 뒤에 있을 또 대선에서 예비 선거에서 더욱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후보들을 찾아서 그 예비 선거에서 이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화당에서 리즈 체이니 의원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인데 공화당 서열 넘버 3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높은데 이분이 이제 민주당과 함께 이제 탄핵을 찬성을 했는데 곧바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측근 의원들은 내년에 있을 예비 선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내세우면서
이 리즈 체이니 의원을 굉장히 밀어내기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플러스 그분을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4년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기를 바라는 이런 액션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이제 28일 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공개 일정으로 그렇죠. 네, CPEC 보수 정치 행동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CPEC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CPEC이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보수 진영의 이제 대표적 이제 매년 이뤄지는 이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이제 공화당 내에서 라이징 스타나 아니면 앞으로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공화당 내에서 지지층을 만들기 위한 곳인데 오히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참석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참석을 한다고 했고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를 참석을 해서 지지 세력을 이제 결집하려고 하지 않냐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CPEC 컨퍼런스에서 어떤 그 연설을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아마 이제 4년 뒤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연방 대법원이 말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판결했거든요. 또 네네네. 임기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8년 중에 11년 동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탈세 의혹을 받았지만 모두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큰 문제가 없으면 4년 뒤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검찰 조사 플러스 다른 조사에 조금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퇴임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퇴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인조했던 그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앵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재임 기간 지연된 법원 소송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과 이제 자유를 확실히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그 연방 대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나서 그동안 이제 그 텍스 리턴 같은 자료를 이제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출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라수시 또 검찰 조사가 있고요. 이 외에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그리고 트럼프 가족 기업의 이제 사기, 탈세 의혹 등 또 요 최근에 이제 연방의회 난입 선동에 대한 수사 그리고 성폭행 피해 여성들의 명예훼손 소송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들이 이제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일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검찰 수사나 이제 뉴욕에 있을 그 세금 관련된 검찰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소송 또는 그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될수록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재임을 다시 재선에 꼭 성공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해서 4년을 더 임기가 익스텐드가 됐다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대부분의 지금 남아있는 이런 이슈들이 처벌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제 한 달이 지났죠? 이 한 달 동안의 평가 어떻게 내리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3일, 34일 정도 지났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액션들을 보면 가장 먼저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지금은 이제 경기부양책, 많은 또 한인분들이 기다리시던 경기부양책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경기부양책 외에도 이민 정책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 또 경기부양책 다음으로 이런 대대적인 이민 정책 개혁을 이제 발표를 하고
최근 상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0일 오후 12시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많은 주변 분들도 그랬지만 미국의 이미지와 리스펙트를 다시 찾았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정상인들도 이제 다시 인정도 받고 리스펙트도 받고요. 그리고 반이민 정책들을 이제 취임 이후 폐지를 하고 이민자의 국가로서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죠.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19 팬데믹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정권 때는 이제 롤 모델,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롤 모델을 제대로 미국 국민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았지만 전부터 그리고 취임 이후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확실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어떠한 행동들,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으로서 백신을 맞았고 매번 테스트를 하지만 계속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챌린지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보기 좋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말입니다. 이 서류 미비자들에게 8년에 걸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민 개혁 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지금 이 발표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엔 통과가 가능할까요? 네, 내용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통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이유가요. 확실히 이 타임라인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특히 1년에는 아무리 상대방 그 당이라고 할지어도 어느 정도 그 리스펙트를 주고 그분이 이제 추진하고 싶은 이제 법안들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그 리스펙트한 그런 게 있는데요. 네. 확실히 그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다음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코로나 다음으로 이민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전에 있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이민 정책이나 여러 뭐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좀 타이밍을 놓쳐서 좀 나중에 인트로듀스를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이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